그 최근에 스톡홀름이라는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요, 북한에서 지금 4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단순한 보수의 이슈가 아니고요, 약간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게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78%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꺼낸 거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4명의 후보들은 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가장 원론적인 입장,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3분의 어떤 주자들은 방법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 공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토식 핵 공유나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미국 갔을 때 워싱턴에서 합의된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보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예. 우리나라 농축이라든가 사용 후 핵원료가 재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핵무장론에 대한 것은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단지 이런 핵무장론이 꺼지게 된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북핵위협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지 이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어떤 세계 전략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게 깨지게 되고요. 만약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이 깨지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다 해제가 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없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핵무장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남북 사이 굉장히 또 재래식 무기 경쟁뿐만 아니고 핵 경쟁, 예, 예. 핵 개발 경쟁까지도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